안녕하세요. 점유자 회복자 관계 주문 201조 나옵니다.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주문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 시작.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2항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경우에도 준용한다. 정리하면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어떻게 하고요? 취득하고 악의 점유자는 반환하고 대가 보상은 언제예요? 대가 보상은? 대가 보상은 언제요? 과실로 점유자의 과실로 훼손하거나 소비했을 때. 그죠? 소비나 수취 못한 때. 소비했거나 수취 못했죠? 그러면 점유물이 있어요? 점유물이 없어요? 대가 보상합니다. 대가 보상. 그죠? 오케이. 1. 선의 점유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토지를 사용해서 소유자에게 뭐를 입혀도 손해를 입혀도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회복자에게 무슨 의무가?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반환 의무가 없다. 위에 적어볼게요. A가 가지고 있는 공장하고요. 그 안에 있는 공장하고 기계를 B가 매매로 가져왔어요. 그럼 이거 누구 거예요? 공장하고 기계는? B 매수인 거죠? 예, 그런데 이 매매가 무효나 취소로 됐어요. 그럼 얘는 가져왔던 저 공장하고 기계를 어떻게 돼요? 돌려줘야죠? 돌려줘야 됩니다. 얘를 회복자. B는 뭐라고 그래요? 점유자. 그죠? 얘를 점유자, A를 회복자. 됐나요? 뭘 돌려받아요? 공장하고 기계 돌려받죠? 이때. 근데 얘가 저 공장하고 기계를 몇 년 동안? 1년 동안. 1년 동안 뭐를 했어요? 사용을 했죠. 사용수익했죠? 사용한 거. 누가 사용을 못했어요? A가 사용 못했죠? 그럼 A가 B한테 손해배상해달라고 따져 못 따져? 못 따져요. 부당이득 반환도 못 따지죠? A가 사용한 거는, B가 사용한 거는 매수인이 저 공장이나 기계를 가동해서 쓴 거는 이 공장이나 기계를 누구 거라고요? 남의 거라고 내 거라고? 내 거라고 믿고 쓴 거죠? 그래서 과실을 어떻게 한다고? 과실을 취득한다. 그럼 누구한테 손해가 생겨도 A한테 1년 동안 기계 못 썼죠? 손해가 생겨도 얘는 부당이득 반환 안 해요. 과실을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고 믿었죠? 믿고 뭐 한 거니까? 사용했으니까 과실을 돌려줘야 취득해요. 이게 201조의 취지. 잘 나와 그래요. 1번요. 다음 202조. 다 같이 읽습니다.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시작.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한 때는 악의 점유자는 그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이고 자주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이자가 없는 타주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 다음 203조 비용상환 청구권. 1항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악 불문하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때는 통상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그럼 그러나 앞쪽이에요. 그러나 앞쪽에는 뭐가 생략된 거예요? 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옆에 위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과실을 취득 안 한 때. 그게 생략돼 있다고.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끝에 돼 있잖아요. 그 옆에 뭐가 생략된 거라고. 과실 취득을 안 한 때. 과실 취득을 안 할 때는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러나 과실을 뭐 한 때는? 취득한 때는 필요비 청구 못 하죠.
앞뒤가 반대로 됐죠. 반대로. 그래서 앞에 거기 생략된 거예요. 뭐가 생략된 거예요? 과실을 뭐한 때? 취득한 때는 피르비 청구하지 못한다. 앞쪽에는 뭐가 생략돼요? 과실 취득? 안 한 때. 안 한 때 피르비 청구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둘 중에 하나 나온다고 그랬어. 둘 중에 하나가. 2항 점유물을 계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전제 조건이 뭐죠?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만 밑줄이요. 누구 선택대로? 회복자 선택에 쫓아서 상환 청구할 수 있죠? 3항 전항의 경우에 전항은 뭐죠? 유익비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죠? 상환기간. 뭐에 대해서만? 유익비. 피르비는 허용 안 된다. 1. 기계의 점유자가 기계 장치를 계속 사용함에 따라 기계를 샀으면 써요, 안 써요? 그럼 부품이 마모가 되죠? 손상된 부품을 뭐하기 위해서? 수리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 밑줄이요. 그 비용을 무슨 비? 피르비에 해당되죠, 피르비. 그럼 점유자가 기계를 사용하여 과실을 뭐하면? 취득한 때는 기계 가동을 했죠, 공장 쓰면. 그럼 무슨 비용을 못 받아요? 그 기계 부품 수리한 거 있죠? 수리비 받아내, 못 받아내? 못 받아내요. 기계를 뭐하면? 사용하면 피르비 못 받는 거예요. 수리비 못 받아, 수리비. 됐나요? 다음 동그라미 3번 별표. 점유자의 비용은 상환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인가? 첫째,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뭐를 가질 때? 점유 권한을 가진 때. 권한을 가졌죠? 그때 비용 상환에 관하여는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 밑줄이요. 뭐를 규율하는 거?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어서 점유자는 누굴 상대방으로 해야 돼요? 계약관계 상대방 두 줄이요. 계약관계 상대방에 대하여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상대방이 아닌 밑줄이요. 누구한테요? 회복 당시 소유자에게는 203조에 따른 비용 상환 청구할 수가 없다. 뭐가 있을 때는요? 계약관계 등 점유 권한을 가진 경우. 그럼 계약관계 있는 거죠? 있을 때는 누구를 상대방으로 해야 돼요? 계약관계 상대방한테 청구해야 되죠? 누구한테 하면 안 된다고? 회복 당시 소유자에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됐죠? 그리고 뭐가 있을 때는? 박스하고 정리합시다. 계약관계 등 권한이 뭐 할 때요? 있는 때. 권한 없는 때, 있는 때? 있는 때. 권한이 있는 때. 그 다음에 권한 없는 때. 있는 때는 누굴 상대방으로 해야 돼? 누굴 상대방으로? 계약 상대방이에요? 회복 당시 소유자요? 계약 관계의 상대방. 계약 관계 상대방한테 해야 되지. 누구한테 하면 안 돼요? 회복 당시 소유자한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요? 거꾸로 나오지, 무조건. 거꾸로 나오지, 거꾸로.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뭐가 있으면? 이게 바로 임대차 계약이 있었다. 그러면 임대인에게 하는 거예요, 임대인에게. 누구한테 하는 거죠? 임대인에게. 뭐가 있을 때? 계약관계. 계약관계 즉 임대차 계약이 있을 때. 무슨 계약이 있을 때? 임대차 계약이 있을 때. 회복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 누구한테? 계약관계 상대방이죠? 걔가 누구죠? 임대인에게 하는 겁니다. 근거 규정은 민법 626조죠. 임대차 있어요. 임대차. 얘는 626조. 203조는 써먹어요? 못 써먹어요? 203조가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203조는 여기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몇 조를 써야 돼요? 626조. 근거 민법 626조가 적용이 되는 거고
몇 조가 적용되면 안 된다? 203조는 적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3조는 점유자 회복자 관계거든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계약 관계 없죠. 그때는 계약 상대방이에요. 회복 당시 소유자. 얘한테 하는 거예요. 얘한테. 그때 누구죠? 여기 있죠? 회복 당시 소유자. 그죠? 회복자. 회복자 하는 거죠. 근거는 몇 조죠? 203조. 바로 203조가 근거 규정이다. 시기는요. 시기는 언제 하는 거죠? 피르비는 언제예요? 피르비는? 임대차에서는 언제? 임대차에서는? 즉시하죠. 피르비 즉시하죠. 점유권에서는 물건 반환시. 물건 뭐 할 때? 반환시합니다. 피르비도요. 피르비도 반환시합니다. 임대차에서는 즉시, 점유권에서는 물건 반환시. 이게 달라요.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립이 되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되시겠습니다. 그게 한 줄로 말로 풀면 이렇게 되죠. 말로 풀면.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A가 B에게 자동차를요. 제가 제주도 놀러 가가지고 차를 렌트를 했잖아요. 렌트를 하면 계약관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한 거죠? 보름 렌트했어요. 보름. 저는 임차인. 그죠? 차 타는데 차가 고장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를 어떻게 했어요? 수리했죠? 차 수리해가지고 돈 1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럼 나중에 차 돌려줄 때 가만히 있어요? 돈 달라고 그래요? 돈 달라고 그러죠? 근데 주인이 바뀌었어. 렌트회사 주인 바뀌었잖아. C로. 이거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요? A요? C요? A씨가 아니라 누구죠? A. 계약 상대방 A한테 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계약을 한 게 누구니까? A니까. 그런데 나하고 얘하고 뭐가 없으면 내가 차를 훔쳤어요. 훔쳐가지고 내가 차를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면 나는 계약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계약관계가 없죠? 그죠? 근데 차 주인이 바뀌었다고. 그럼 얘는 돈 들인 거. 차 수리하느라고 얘가 돈 들였단 말이죠. 그럼 얘는 그 수리비를 누구한테요? C한테 달라고 그런다. 이렇게. 계약관계 있을 때, 계약관계 없을 때. 됐나요? 오케이. 다 우측에 둘째 보세요. 둘째, 점유자가 비용 지출할 당시에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 권한이 없는 때. 권한 있는 때, 권한 없는 때. 이때가 바로 점유자 회복자 관계 쓰세요. 무슨 관계? 점유자 회복자 관계가 작동된다. 뭐가 없을 때? 점유 권한이 없을 때가 바로 점유자 회복자 관계가 작동된다. 그 지출 비용의 상환에 대해서 203조가 적용되어 점유자는 비용 지출할 당시에 소유자가 누구였는지에 관계없이 누굴 상대로 돈 내놓으라고 그래요? 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누구? 회복자에게 내 돈 내놔라고 할 수 있다 이거죠. 됐나요? 그럼 203조 이 규정은 언제 써먹는 거예요? 계약관계가 없을 때, 계약관계 없을 때 보충 규정이다. 보충 규정. 무슨 규정? 뭐가 없을 때? 계약관계 없을 때 이걸 보충해서 땜빵으로 하는 거야. 땜빵으로. 그죠? 땜빵으로 하는 규정을 무슨 규정? 보충 규정. 보충 규정. 집에 아빠가 없어. 아빠가 없으면 의사결정을 누가 해요? 엄마가. 그게 보충 규정이 되는 거예요. 엄마도 없으면 누가 의사결정해요? 할머니가. 그죠? 할머니가 하죠. 할머니가. 그게 보충한다는 거죠. 보충. 뭐에 흠결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보충해 주는 거예요. 203조는 언제 써먹어요? 계약관계가 없을 때 보충 규정이다. 보충 규정. 꼭 기억합니다. 다음 점유보호 청구권. 이거 아까 보셨으니까요. 207조하고 208조만 봐요. 207조. 207조. 전 3조의 청구권은 누구도 행사할 수 있나요? 간접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죠? 작년 정당 30회. 간접점유자는 점유보호 청구 못한다 한다? 한다. 못한다. 작년 정답. 2항 직접 점유자가 점유에 뭘 당한 때? 침탈을 당한 때는 간접점유자. 간접점유자는 그럼 누구예요? 임대인. 임대인이잖아요.
그 물건을 누구한테 갖다 놓으라고? 직접 점유자. 임차인에게, 세입자에게 반환할 걸 청구할 수 있죠. 이때 직접 점유자가 누구죠? 임차인이. 반환받을 수 없어 밑줄여. 외국 여행 중. 여행 중이라고 쓰세요. 여행 중. 누가 반환받을 수 없어요? 임차인이 외국 여행 중이라 물건 받을 수 없죠? 그럼 누구한테요? 나한테 갖고 온나. 거기다 쓰세요. 마지막에 쓰세요. 뭐라고요? 나한테 갖고 온나. 누가 받을 수 없으면, 세입자가 받을 수 없으면 나한테 갖고 온나. 됐나요? 그 말을 쭉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누가 받을 수 없으면 세입자가 무슨 점유자? 직접 점유자가 반환을 받을 수 없죠? 그럼 누구한테요? 나한테 갖고 온나. 나가 누구요? 간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한테 가져온나. 됐죠? 다음 208쪽. 다 같이 리딩합니다. 시작.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항. 점유권에 기인한 손은 본권을 이유로 재판할 수 없다. 뭘로 재판하면 안 돼요? 본권으로 재판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요? 별개니까. 됐죠? 87번 1번. 침탈이란, 점유보호 청구권에 말하는 침탈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전면적으로 빼앗긴 것을 말하는데, 점유자가 사기로 건물을 뭐하면 명도해 준 거는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없다. 우리 시험 단골. 다음 2번.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뭐한 경우? 인도한 경우. 직접 점유자의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 의사에 뭐해도 반한다 하더라도 이는 침탈이 아니다. 기출별표. 엄폐물의 법칙. 점유 침탈자에서 다시 누구로 넘어갔어요? 선의의 특별 승계인으로부터 다시 누구한테요? 악의의 전득자에게 점유가 이전되더라도 점유자는 점유를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적어보세요. 위에다. 그럼 A가 누구? 점유자. B는 점유를 뺏어간 놈. 뺏어간 놈이니까 누구? 침탈자. 침탈자라고 쓰고 우리는 곽한구라고 읽는다. 곽한구라고. 차 훔쳐갔죠? 훔쳐간 놈이 차를 C에게 팔았다. 점유를 넘겼죠? C를 뭐라고 그래요? 승계인. 그때 점유자는 저 승계인이 언제 어떤 요건하에 뺏어올 수 있나요? 선이면 뺏어와요? 못 뺏어와요? 못 뺏어와요. 언제만 뺏어와요? 악의여야. 악의여야 이거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이 되죠? 악의여야. 악의여야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갈 수 있죠. 선의가 아니라 뭐일 때? 악의여. 악의여야 이거 반환 청구 되죠? 근데 얘가 뭐라면? 선의면 반환 청구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안 되죠. 안 되니까 전득자가 뭐여도? 악의여도. 얘가 뭐여도? 악의여도 반환 청구 안 먹힌다. 이거죠. 엄폐물의 법칙. 승계인, 침탈자의 승계인이 어떤 요건이라면? 선이면. 선이면 반환 청구 안 되죠? 전반 청구 안 되죠. 반환 청구. 그러면 전득자가 뭐여도? 악의여도. 반환 청구 안 된다. 이 판례다. 이 판례. 두 번 나왔어. 우리 시험에 두 번. 엄폐물의 법칙입니다. 다음 쌍괄호 4번. 쌍괄호 4번이요. 점유 회수 및 방해 제거 등 청구권에 관한 규정한 제척 기간은 재판 외에서 밑줄여 재판 외에서 권리 행사하는 곳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뭐를 해야 돼요? 소재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무슨 기간? 출소 기간이다. 밑줄여. 소재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재판상 행사 기간이에요. 재판상 행사 기간. 재판상 행사 기간을 뭐라고 그래요? 출소 기간이라고. 출소 기간. 재판 외에서 아무거나 행사하면 되는 거죠? 재판 외에서 아무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카톡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카톡으로 얘가 뭐라고? 돌려달라고 그랬죠? 그거 안 된다고. 뭘로 해야 된다고? 재판으로만 돼, 재판으로. 그래, 무슨 기간? 출소 기간이야, 출소. 다음 5번 별표. 소유권에 기하여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 취지 속에는 뭘로 소송 걸었어요? 소유권 동그라미야. 소유권 동그라미.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 소송했죠. 그 속에는 점유권 동그라미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는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포함된 거 아니다. 왜요? 별개지. 별개죠? 오케이. 자, 점유권 됐고요. 이제 소유권 보실 차례. 88번 1번. 소유권은 원래 뭐라고 정의를 하죠? 물건을 뭐 할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그래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거. 옆에 적어 보실게요. 사용 수익권과 뭐까지요? 처분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 이를 소유권이라고 그런다. 사용 수익권뿐만 아니라 처분권까지 있을 때 소유권이 있다라고 해요. 211조가 근거죠.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무슨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물이 뭐죠? 물건이죠? 권리요, 물건이요? 물건만 돼요.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무슨 범위 내에서? 법률의 범위 내에서. 헌법이나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죠? 그럼 법률로 제한해요, 못해요? 법률로 뭐 할 수 있다고? 제한하죠. 거기다 법률로 제한 가능하다. 그죠? 소유권 얼마든지 제한해요. 법률에 의해서. 다음 88번 1번.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권과 처분권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으로서 소유자가 제3자와의 계약으로서 소유물에 대해서 뭘 포기하는 거?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사용 수익권 행사를 어떻게 하는 거? 영구히 제한하는 거. 영구히 제한의 밑줄이요. 뭐를 영구히 제한해요? 사용 수익권을 영구히 제약하는 거죠. 이거는 법률에 규정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소유권을 창설하는 것으로서 허용돼요, 안 돼요? 허용 안 된다. 뭐를 포기하는 거?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영원히 제한하는 거 안 돼요? 그럼 뭐만 남게 돼? 이걸 제한하면 처분권만 남죠?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런 소유권은 우리 민법이 허용하지 않아요. 뒤로 넘어갈까요? 쌍괄호 3번. 사용 수익 포기 이론 전원합의체입니다. 아주 핫한 거죠. 별 3개. 1번, 첫 번째 거 볼게요.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제공한 경우에 동그라미요. 도로나 수도시설 부지로 제공을 했죠. 이때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뭐한 거로? 포기한 거로 볼 수 있다면 그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점유 사용의 밑줄이요. 누가 점이에요? 마을 주민이나 지자체. 마을 주민이나 누가요? 지자체가 점유 사용하고 있죠? 이 사람 땅을, A 땅을 여기 마을 주민들 보고 주민들이 여기를 뭐 하라고요? 사용하라고 내놓은 거죠. 내놓은 거. 이거 쓰라고. 이 땅을 그래 누가 쓰고 있어요? 주민이나 지자체가 쓰고 있죠? 지자체가 뭘로 쓰고 있어요? 도로로. 도로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수도관 매설하는 데 필요한 땅으로 제공을 한 거죠. 이거 나쁜 의지예요? 좋은 뜻이에요? 좋은 뜻이죠. 그죠? 그러면 이 땅을 누가 사용하게 돼요? 소유자가요? 점유자가? 점유자가 여기를 뭐 하게 된다고? 사용을 하게 되죠. 사용하죠? 사용권이 여기 있어요. 여기.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뭐가요? 손해가 생겨요? 생긴다고 볼 수 없어요?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죠. 왜요? 쓰라고 줬으니까.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뭐를 요구할 수 없어요? 부당이득도 요구할 수 없고 인도 청구도 할 수 없다. 인도 청구할 수 없다에 밑줄 쫙. 점유자한테 소유자가 뭐 할 수 없대요? 부당이득 요구해요? 못해요? 못한다는 거죠. 왜요? 쓰라고 빌려줬으니까. 그 다음 뭐도 요구할 수 없대요? 인도 청구요. 인도 청구도 돼야 안 돼요? 둘 다 안 된다. 둘 다. 물권적 청구권도 안 되고 부당이득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뭐야? 돌려받아 못 돌려받아? 예, 맨 문제가 심각하죠 이게. 못 돌려받는 되는 거예요. 쓰라고 빌려줬는데.
그죠? 예. 우측에요. 우측에. 동그라미 3번이에요. 동그라미 3번에 디귿의 별표. 그러면 A는 이거 돌려받아요? 못 돌려받아요? 못 돌려받죠? 그냥 둬야 돼 이거. 한번 쓰라고 빌려주면 그냥 둬야 된다는 거야. 이상한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이상한 얘기. 이 땅 쓰세요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돌려받는다는 거잖아. 그죠? 뺏긴 거랑 똑같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우리 자본주의 안만을 해석한 거예요 지금. 그럼 얘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상속인 있죠? 상속인도 어때요? 똑같아요. 아들도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버지가 뭐 하라고요? 우리 마을 주민들을 쓰라고 땅을 잠깐 내놨죠? 소유권을 준 거예요? 쓰라고요? 못 돌려받는데요. 아버지도 못 돌려받고 누구도? 아들도 포괄신계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럼 이 땅을 뭘로요? 매매로 가져간 사람은 뭘로요? 매매로 가져오면 무슨 승계요? 특정 승계죠? 매매로 가져온 사람은 무슨 승계? 상속으로 가져오면 포괄승계죠? 포괄승계는 아버지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죠? 특정 승계 받은 매매로 가져온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읽어볼게요. 디귿입니다. 원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종 사육주의권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뭐한 사람? 특정 승계한 자. 경매나 매매의 동그라미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모르고요. 용인한 거예요. 용인하거나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그래서 그 특정 승계인은 그 토지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뭐 할 수 없다? 행사할 수 없다. 똑같다는 거예요. 얘도 똑같아. 매매를 사도. 이해되세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다수견해야 이게. 이게 무슨 견해? 다수견해는 이거 땅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못 찾아오죠? 그냥 두라고. 왜요? 네 아버지가 쓰라고 뒀으니까. 그랬더니 누가요? 소수견해. 대법관 5명이 반대를 했어요. 이게 말이 되냐. 이 소수견해는 뭐냐면 A하고 저 마을 주민들하고는 소수견해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그래요. 뭐라고요? 야 이거는 이렇게 되면 얘 사용수익권이 어떻게 돼요? 봉쇄되죠? 이거는 좀 지나친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수견해는 뭐냐면 이거는 마을 주민들하고 뭐를 한 거냐? 잘 보세요. 무슨 대차? 사용대차 계약을 한 거라는 거예요. 사용대차가 뭐예요? 무상으로 그냥 쓰라고 빌려준 거라고. 이 땅 쓰라고 이거 땅. 그죠? 농로로 쓰든 도로로 쓰든 쓰라고 빌려준 거죠? 그럼 계약관계잖아요. 계약관계는 이분이 해지를 해요, 못해요? 볼게요. 해지를 못하면 저분 얼마나 열받겠어. 그죠? 제가 이분한테 뭐라고요? 이거 좀 쓰세요. 빌려줬죠? 그럼 이분이 쓰면 제가 쓰고 나면 어떻게 해요? 갖고 오세요. 할 수 있죠? 해지니까 돌려주세요. 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분들 논의는 이 소수견의 논의는 이거예요. 사용대차 계약이니까 계약을 어떻게 해가지고요? 해지를 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갖고 와. 그죠? 그럼 누가 쓸게 이젠? 내가 쓸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소수견이에요. 쓰라고 줬으니까 얘네들이 썼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해지해서 돌려받고 이제 내가 써야지 내가. 근데 얘네들 견해는 뭐예요? 한 번 뭐라고요? 쓰라고 빌려주면 끝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팽팽해요. 여기 한두 명이 더 많아요 여기. 한두 명이 더 많아. 절대적으로 압도적인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많아요. 여기 5명이라고 그랬죠? 여기 좀 더 많아요 이 다수가. 어쨌든 현재 판례는 이렇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전원합의체요. 작년 판례라서 그래 시험 내기 어려웠던 거예요. 작년 판례예요. 작년 2019년. 이해 되시나요? 예, 소유권에서 중요한 거 있어요. 다음 상린관계. 조문 많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각자 정리하셔야 되고. 뒤로 넘어갈게요. 89번. 통행권 볼게요. 통행권. 89번에 주의토지 통행권 만나줄게요. 통행권은 무조건 생겨요? 일정한 요건하에 생겨요? 요건하에. 그죠? 통로 있을 때, 통로 없을 때. 통로 있을 때, 없을 때. A 땅, B 땅. 통로가 없어야죠? 진입로가 없어, 진입로가. 그러면 B가 여기를 지나가야죠. 그죠?
또는 있는데요. 있는데 너무 좁아. 없는 거요? 있어요? 있는데 너무 좁죠? 그럼 여기 통로 쓸 수 있다고. 1번. 이미 통로가 있더라도 당의 토지 이용에 부적합해요. 그래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럼 인정되죠? 2번. 우회 도로가 있을 때 주거 지역에서 공로에 이르는 길로 폭 2m의 우회 도로가 있다면 주위 토지를 통행하여 공로에 이르는 것보다 더 뭐하다고? 편리하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통행권 주장할 수 없다. 세 번째, 장차 이용 상황 대비한 통행권 인정 안 되죠? 통행권은 현재 토지 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나아가 장차 이용 상황까지를 미리 대비해서 통행권 주장할 수가 없다. 다음 4번. 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통로 개설 비용이나 유지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통행권자가 부담하죠. 따라서 통행지 소유자의 밑줄이요. 통행권자요, 소유자요. 여기서 누구? A를 뭐라고 그래요? 통행지 소유자. B는 통행권자. 당사자가 흔들리면 안 돼요. 당사자가 흔들리면 공부 헛된 거야. 통행권자죠? 얘는 이 땅에 소유자. 그죠? 그럼 도로 내는 돈은 누가 내요? B가 내는 거죠? A는 뭐 한다고 그랬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소극적 인용 의무. 소유자는 소극적 무슨 의무? 인용 의무만 있다. 인용 의무. 인용 의무가 뭐예요? 가만히 있어. 팔짱 끼고 구경하는 거. 팔짱 끼고 구경하는 걸 무슨 의무? 소극적 인용 의무. 적극적인 자구 의무는 없다.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죠? 됐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남자가 여자한테 주둥이 박치기 할 때 여자 보고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 그러죠. 그 가만히 있어가 법률적으로 뭐라고요? 소극적 인용 의무가 있어 여보. 그죠? 자네는. 다음 7번. 원래 공로에 통하고 있던 토지가 분할되거나 또는 뭐로 인해서 일부 양도.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공로에 출입이 막힌 경우 맹지됐죠? 그럼 토지 소유자는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어요. 누구 땅을 통행할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B하고 C하고 여기 공유하고 있었어. 그랬다가 토지가 어떻게 됐어요? 분할됐어. 여기 분할돼서. 분할돼서 여기 뭐가 생기면 여기 맹지됐죠? 그럼 C는 누구 땅을요? 누구 땅을? 여기 잘 보세요. B하고 C하고 서로 예전에 공유였잖아요. 근데 둘이 이혼해서 분할된 이혼해서. 그럼 만나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그래서 C가 여기로 가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여기로 안 가고 누구 땅을요? 나 저 꼴 보기도 싫어. 그래 누구 땅을? 제3자 땅을. 제3자 땅으로 다닐 겨. 이거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누구 땅만? 다른 분할자. 여기를 지나가야지 여기 제3자 땅은 밟고 다닐 수 없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거기서 포인트는 어디야 그럼 포인트는? 제3자 토지는 통행권 인정해줘 안 해줘? 안 해줘요. 어디에만?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을 뿐이고 어디까지는 안 줘요? 제3자 토지는 밟지 말라는 거예요. 제3자 토지는. 그때는 보상 의무가 없다. 그래 무상이다. 무상. 됐나요? 다음 8번. 무상 통행권에 관한 220조 규정은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피통행지에 누구한테는 인정 안 해요? 특정 승계인이 누구예요? 양수인. 토지 양수인한테는 인정해줘 안 해줘? 안 해줘요. 판례는 그대로 나와요. 판례는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100% 나와. 그래 무상통행권은 누구끼리만? 분할 당사자끼리만 되는 거죠? 누구한테는 안 되고요? 승계인. 이거 땅 새로 산 사람이 있죠? 얘네들한테는 인정 안 한다고. 우리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죠. 다음 상린관계 뒤로 넘어가요. 뒤로 넘어가셔서 쌍괄호 4번. 2번, 3번은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2번, 3번은. 그래서 4번 볼게요. 2번, 3번은 각자 시간 날 때 한번 읽어주시고 4번.
민법 245조 1항에서 정한 이격거리를 위반한 242조 2항은 뭐냐면 건물 지을 때 얼마 띄워야 돼요? 50cm. 반미터 띄워야죠? 반미터 띄우고 건물을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띄우고 지어야죠? 근데 안 띄우고 얘가 건물을 줘버렸어. 그럼 얘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철거 청구 들어와 못 들어와? 철거 청구 요구 못 하죠? 철거 청구 안 돼요. 그죠? 대신에 뭐만 돼요? 손해배상으로 구제받는 거죠? 그때 얘가 건물을 뭐하면? 완성하면 이라고 돼 있어요. 법주문에. 건물을 뭐하면? 완성이라고 돼 있죠? 그 완성의 뜻이 뭐래요? 완성의 뜻이? 건축 허가 나야죠?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민법 242조 1항에서 정한 이격거리를 위반한 경우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 걸고 철거할 수 없죠. 여기서 건물의 완성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건축이 된 것을 말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 허가나 건축 허가의 밑줄이요. 사용 승인 동그라미요. 이걸 거친 것은 따져 안 따져? 안 따져요. 허가 필요해요? 불필요해요? 허가나 사용 승인을 요건으로 하는 게 아니죠? 오케이. 그냥 건물 어떻게 넣으면? 지어놓으면 된 거죠? 예. 철거 청구 못 들어가요. 민법에서는 건물이라는 건 언제 완성돼요? 건축 허가를 받을 때요? 다 지을 때요? 지을 때죠. 허가는 뭐예요? 허가는 행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절차일 뿐이에요. 그죠? 사람도 언제 태어나요? 사람도? 출생할 때요? 출생신고한 때요? 출생신고해야 되는 거는 행정서류야, 서류. 출생신고 안 해도 저는 태어나 안 태어나? 태어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건물도 언제 태어나요? 건물도? 완성하면 태어나는 거지. 건축 허가라든가 사용 승인은 뭐라고요? 후속 절차예요. 후속 절차. 됐죠? 예. 다음 소유권의 취득.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조문이 245조 취득시효. 그죠? 249조는 선의 취득. 그 다음 252조는 무주물의 귀속. 252조 볼까요? 무주의 동산을 소유이사로 점유한 자는 소유권 취득하죠? 이 무주물 선점해요. 부동산은 뭘로 해요? 국유로 한다. 그 다음 254조 매장물의 소유권 취득. 매장물. 땅 쪽에서 고려청자 나왔어. 고려청자. 거기다 써요. 와! 고려청자다. 누구 거예요? 발견자 거죠? 발견자 거. 고려청자는 누구 거? 발견자 거. 그런데 그 발견을 어디서 했어요? 남의 땅에서. 내 땅에서 남의 땅에서. 남의 땅에서 고려청자 발견했죠? 발견자는 A, 땅 주인은 B.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 땅, 작은아버지 집에 농사일 도와주다가 이거 발견했어. 그럼 누구 거야 이거는? 반땡이에요. 반땡이. 공유한다. 공유. 이 시험에 한번 나왔다고 이게. 조문 안 보면 뒤통수 맞을 수 있어요. 매장물은 공고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누가 먹어요? 발견자. 발견자가 먹죠? 그러나 거기에 밑줄이요. 남의 토지요. 남의 토지에서 발견한 매장물은 소유자와 발견자가 어떻게 해요? 절반씩 취득한다. 옆에다 공유다. 공유. 발견자하고 누가? 땅 주인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2분의 1씩 공유요. 2분의 1씩 공유한다. 공유. 조문을 공부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문화재의 국유. 학술, 고고학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은 252조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누구 거로 해요? 국유로 돼요. 이해되시나요? 학술적으로 중요한 거,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거는 발견자 거 아니죠? 발견자 거가 아니라 누구 거? 국유다. 국유. 이항 전항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가만히 있어요? 돈 받아요? 돈 받죠? 누구한테? 국가한테 보상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민정음 해례본이 이거죠. 이거. 소유는 누구한테 가고요? 국가한테 가죠? 대신에 뭐 받아요? 보상 달라고. 돈 달라고. 돈 달라고. 다음 부합 나와 있어요. 각자 한번 보시고 판례 보셔야죠. 판례. 취득시효 245조 20년간
소유이사로 평원공연에게 부동산을 뭐한 자? 점유한 자는 등기 없이요 등기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두 줄이야. 소유권 먹죠? 이때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 원시취득? 원시취득이다. 31번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누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요? 자기 부동산을 점유하죠. 자기 부동산의 밑줄이요. 다른 사람이요, 내가요. 내가 내 거 점유하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볼 필요가 없고 부동산 명의자는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어 소유권에 대한 증명 곤란을 구제할 필요성 역시 없으므로 그러한 점유는 어떤 점유를 말합니까? 자기가 자기 부동산 점유하는 거죠. 취득 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에다 적어서 이렇게요. 뭐하고 뭐가 똑같을 때요? 소유자하고 뭐하고? 점유자가 똑같죠? 이럴 때는 취득 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아니다. 이건 취득 시효의 기초가 아니다. 취득 시효 인정할 필요 없어. 왜? 소유권 있는데 뭐하고 뭐가 똑같을 때? 소유자와 점유자가 똑같죠? 이런 점유는 취득 시효의 뿌리가 되는, 근간이 되는 점유 아니다. 그럼 취득 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는 어떤 거? 뭐하고 뭐가 다를 때? 소유자와 점유자가 뭐 할 때? 다를 때. 다른데 얘가 뭐를 하고 있어요?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죠? 얘가 땅을 뭐 하고 있어요? 점유. 이런 점유가 바로 뭐예요? 취득 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이다. 이렇게. 다음 동그라미 2번 집합건물법의 공용부분. 이 공용부분은 취득 시효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공용부분인 대지에 대해서 취득 시효 완성을 인정하여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면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서 공용 부분 처분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죠. 그죠? 그래서 공용 부분이 뭐하고 분리돼요? 전유 부분으로 변경되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집합 건물의 취지하고 어긋납니다. 따라서 집합 건물의 어느 부분? 공용 부분은 취득 시효 대상이 될 수 없다. 별표 기출 문제. 다음 우측에 쌍괄호 2번 취득 시효 완성의 효과. 1번 기억입니다. 시효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 시효 완성됐나요? 진행 중인가요? 진행 중일 때. 그럼 이거 18년 전에 했어요. 그럼 취득 시효 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럼 누가 소유자요? A가 소유자죠? 얘는 아직 취득 시효 완성 못 했어요. 진행 중 격류된 가등기. 여기에 뭐가 들어왔어요? 가등기 들어왔죠? 가등기. C 앞으로 가등기 됐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몇 년 더 점유하면 취득 시효 되나요? 2년 더 점유하면 취득 시효 완성되죠? 그러면 자기 앞으로 얘가 소유권을 뭐하면? 등기를 하면. 등기해야 소유권 넘어오죠? 등기를 해야, 그죠? 그럼 이 가등기는 없어져요? 안고 와요? 없어져요? 안고 와요? 없어져요. 자,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기억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굵은 글자 나오죠? 가로 있는데,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된 매매 예약상 매수인의 주인. 이 매수인의 주인은 어떻게 되고요? 소멸된다. 밑줄이요. 뭐가 소멸된다? 가등기요. 그냥 가등기에 동그라미. 가등기 소멸한다고. 가등기 존속이에요? 없어져요? 소멸한다고. 원시취득이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안고 와요? 털고 와요? 거기다 쓰세요. 가등기 털고 온다. 털고. 가등기 털어냄. 왜? 원시취득이니까. 그런데 시험은 그 다음을 냈죠. 작년에. 시효기간이 뭐 했더라도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연속해요. 점유자 앞으로 뭐를 안 마치면 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그럼 등기 뺏어왔어? 안 뺏어왔어? 전 소유권에 붙어있는 위와 같은 부담이 뭐예요? 가등기는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가등기는 언제 털어내요? 등기해야 털어내는 거야. 등기 안 하면 그냥 있는 거야, 있는 거. 그죠? 가등기만 그래요? 가압류도요? 가압류도 똑같아요. 얘가 뭐를 해요? 등기를 해야 이게 어떻게 돼요? 다 털어내고 말소되는 거예요. 원시취득이라서. 안고 와요? 털어내요? 왜요? 원시취득은 전주에 있던 부담이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또 앉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다음 니은 시효기간 진행 중 밑줄이요. 등기 명의인이 변동된 경우. 완성됐어요? 진행 중에. 땅을 C한테 팔았죠? 그럼 완성된 거예요? 진행 중에. 18년 됐는데 얘가 땅 팔았죠? 그럼 몇 년 더 참으면 돼요? 2년 더 기다리면 취득시효 되죠? 그럼 점유자는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제3자에게 등기 명의인인 제3자에게 취득시효 주장하나요? 못하나요? 주장할 수 있다. 시효기간 진행 중에 진행 중이죠? 소유 명의인이 변동되어도 밑줄 그세요. 점유 상태는 파괴돼야 안 돼요? 점유는 파괴되는 게 아니다. 두 줄이요. 뭐만 바뀔 뿐? 등기만 바뀌는 거죠? 등기만 바뀌는 거지. 얘 점유는 파괴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등기 명의자 또 바뀌었어. 어젯밤에 또 바뀌었네. 얘 점유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죠. 누구만 바뀌어요? 등기 명의자만 바뀌죠. 점유는 파괴되는 게 아니지. 거기 두 줄이요. 누가 바뀌어도 등기 명의자가 바뀌어도 점유는 파괴되지 않는다. 꼭 기억하세요. 점유 취득시효는 중단되죠. 중단되는 게 아니다. 밑줄이요. 다시 원모타임 여기 보세요. 취득시효 뭐 하는 중? 진행 중. 진행 중에 소유권을 매매로 팔았죠. 소유자 바뀌었죠. 취득시효는 중단된다. 중단되는 게 아니다. 왜요? 점유는 파괴 안 되니까. 그죠? 따라서 시효 완성자는 시효 뭐 할 당시요? 완성 당시의 등기 명의인. 걔가 누구죠? 제3자. 제3자가 누구? C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소유권이 언제 바뀌면? 시효 완성 후에요? 진행 중에? 진행 중에 바뀐 거죠. 진행 중에. 18년 됐는데. 진행 중에 바뀐 거죠? 그럼 2년 더 기다리면 취득시효를 얘한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예. 다음 2번 시효 완성 후 문제. 첫 번째, 점유자는 시효 완성 후 적법 유효하게 등기를 격려한 제3자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죠? 주장할 수 없다. 그게 원칙입니다. 왜냐? 취득시효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소유권을 양도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면 시효 완성자는 제3자에게 이 제3자에게 취득시효 주장해요? 못해요? 주장할 수 없다. 얘가 22년 점유했는데요. 22년 점유하면 취득시효 완성 후죠? 이때 소유자 바뀌었죠? 그럼 얘가 제3자한테 주장 못한다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는 둘 중에 하나. 진행 중이냐 완성 후냐. 관련 판례 2번 볼게요. 관련 판례 2번. 시효기간 경과 후 등기 전 경락을 원인으로. 뭐를 원인으로? 경락. 옆에다 경매죠. 경매로 땅을 가져갔어요. 매매로요? 경매로? 20년 지났나요? 안 지났나요? 지났죠? 지났는데 얘가 경매 받은 거야. 그럼 얘는 점유자는 경락인한테 등기 뺏어가 못 뺏어가? 못 뺏어가요. 그죠? 뒤로 넘어가요. 니은 시효 완성 후에 뭘 차지한 사람? 근저당권. 근저당권이 언제 들어왔어요? 완성 후에. 완성 후에 근저당권 들어왔죠? 그럼 얘는 점유자가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시효 완성 후에 아까 이거 가등기는 아까 언제 들어온 거예요? 완성 후에요? 완성 전에요? 시효 완성되기 전에 가등기 들어왔죠? 이거는 어떻게 해요? 분등기하면? 안고 와요? 털어내요? 털어내죠? 털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소멸한다 이거죠. 이거 소멸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원시취득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왔다고? 근저당권.
근저당권 들어온 거죠. 그럼 은행은 어떤 거에다가 담보대출 해준 거예요? 누굴 주인으로 생각하고? A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담보대출 해준 거죠. 여기다가 담보대출 해준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B라는 애가 이거를 이 땅을 뭐 해가지고 점유를 해서 취득시효 됐죠. 그럼 자기 앞으로 뭐를 해요? 등기를 하죠. 그럼 이 근저당권 어떻게 돼요? 완성 후에 들어온 거죠. 털어내요, 안고요? 안고요. 안고 가져온다. 안고. 그죠? 안고 데려온다. 안고. 그럼 없어져요? 인수하는 거예요? 인수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읽어볼게요. 밑으로 까만 글자, 6째 줄에 보면 까만 글자 나오죠? 원 소유자는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맞춰지기까지는 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대한 적법한 권리요. 적법한 권한 행사를 해요, 못해요? 권한 행사하는 거죠? 얘가 뭐 할 때까지는? 점유자가 뭐 할 때까지는? 등기를 뺏어갈 때까지는 얘가 권한 행사를 못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여기다 대출 받는 거 돼, 안 돼? 되지. 은행 가서 대출 받을 수 있지. 얘가 뭐 할 때까지는? 등기를 뺏어갈 때까지는 얘가 은행 가서 대출 받죠? 대출 받는 거 이거 불법 아니지. 됐나요? 다음, 둘째. 원소유자가 취득시 완성 후 등기 전에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뭐 하거나 처분하거나 밑줄이야. 처분하거나 제한물권 설정하거나 토지 현상 변경 등 소유자로서 뭘 행사해도 권리 행사, 권한 행사했죠? 이는 시효 취득자에 대해서 불법 행위요? 아니요? 불법 행위? 아니죠. 왜요? 당연한 내 거 권리 행사죠. 내 권리 행사, 내 권리 행사. 내가 은행에다 뭐 한 거? 대출 받는 거, 그죠? 불법이에요? 정당한 거예요? 내가 아직 등기 안 넘겼잖아. 따라서 이거는 불법 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거기에 별표. 위 처분 행위를 통하여 그 토지 소유권이나 제한물권 등을 취득한 제3자. 제한물권 취득한 제3자. 걔가 누구요? 근저당권. 제3자에 대해서 쓰세요. 뭐라고 써요?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 그 권리의 소급표를 들어서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뜻? 여기 볼게요. 여기. 얘가 어떻게 한 거예요? 시효 완성 전에요? 완성 후에? 은행 대출 받았죠? K은행에다가. 그럼 얘가 여기부터 얘가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 어떻게 해요? 소유권 일로 넘어오죠? 넘어올 때 어떤 걸로? 근저당 없는 거 있는 채로? 있는 채로 가져온다고.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분행위를 통해서 소유권이나 제한물권 등을 취득한 제3자에게, 제3자가 아까 누구라고 지칭한다고요? 근저당권자에게 뭘 주장할 수 없다고? 뭐를 주장할 수 없다고? 취득 시후에 뭐를 주장할 수 없다고? 소급표를 주장할 수 없다. 두 줄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점유를 개시한 거. 점유를 개시한 날짜가 1970년이에요. 그럼 취득시 완성 언제 돼요? 90년에 완성되죠? 완성되죠. 그런데 언제요? 95년도에. 95년도까지 A도 B도 까마득히 몰랐어. 뭐가 된 거를? 취득시효 된 걸 몰랐어. 이런 게 비일비재거든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 측량 안 해서. 그럼 95년도에 A가 여기다 어떻게 하게 돼요? 근저당 설정을 했어요. 95년에 뭐 설정한 거야? 근저당 설정했죠? 그 K은행 앞으로 근저당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얘가 98년도에 드디어 뭐를 하게 됐어요? 등기를 뺏어오게 됐어요. 등기합니다. 소유권 등기하죠. 그러면 취득시효는 등기한 때부터 생겨요? 소급이에요? 소급이에요. 소급. 취득시효는 소급하는 거예요. 언제로? 20년 전으로.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해 이렇게. 이해되세요? 얘가 등기는 언제 해도? 등기는 이때 하죠? 하지만 소유권은 언제로? 이때로 소급한다고. 소급해요. 그럼 소급표를 그대로 관철해 볼게요. 관철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소유권을요. B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언제요? 70년이 돼버리는 거야.
언제가 된다고요? 70년이 돼. 뭐를 인정하면? 소급표를 여기다 관철해버리면. 그럼 B는 언제부터 저기 자기 거 돼요? B가 98년에 등기를 하지만 언제로? 이때로 소급하죠. 소급료를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야는 은행부터 은행. 야 어디 있어 은행? K 여기 있죠? 여기 기업은행은 언제 대출해 준 거예요? 95년에. 그죠? 누구랑 계약했어? 누구랑? A랑 했죠? 그럼 얘는 뭐야? 남의 부동산 저당 잡은 거야. 뭐를 인정하면? 그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뭐를 인정하면? 소급표를 인정하면 A랑 근저당 계약을 한 거야. 그래서 소급표 인정 안 한다고. 그럼 이 근저당권이 무효가 되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서 그냥 승계하는 거 떠안고 오는 거야. 그래서 취득시효 뭐한 후? 완성 전에요? 완성 후에요? 완성 후에. 취득시효가 완성 후에. 완성 후에 뭐가요? 근저당권 생겼죠? 그죠? 그러면 취득시효 완성자가 등기를 때리면 이 근저당권 어떻게 돼요? 털고 와요? 가지고 와? 승계한다고 이거를. 왜? 여기에는 소급표가 안 미쳐. 그러면 이 가등기는 아까 언제 됐어요? 시효 뭐 하기 전에? 완성 전에. 완성 전에 뭐 있었어요? 가등기 썼죠. 이건 어떻게 돼요? 털고 와. 이건 털고 오고. 이건 어떻게 하고요? 안고 와. 그래 둘로 나눠져. 시효 뭐 하기 전에? 완성 전에 가등기는 어떻게 하고요? 털고. 완성 후에 들어온 근저당권은 안고 와. 왜요? 여기에는 소급표가 안 미치고 여기는 소급표가 미친다. 두 가지로. 이해돼요? 어려워요? 다시 또 써야지. 취득시효 뭐 하기 전에? 완성 전에 뭐가요? 가등기는 시효 완성자가 점유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소유권 무슨 등기요? 이전 등기 시에 어떻게 돼요? 이거 말소된다. 가등기 말소. 소멸하죠? 소멸해요. 왜요? 소급표가 인정되니까. 뭐가 인정돼요? 소급표를 인정해야지 여기다가. 이게 없어지는 거야. 근데 취득시효 뭐하노? 완성 후에 뭐가 있는 거? 근저당권은 소유권 이전하면 저 근저당권 어떻게 돼요? 소멸해요? 인수해요? 인수한다. 왜요? 소급표 인정이 안 된다고. 이렇게 두 줄. 작년에 이 가등기가 나왔어요. 가등기가. 사법구시에는 이 근저당권이 몇 번 나왔어 이게 이미. 여기서 빈출이라는 거는 중개사에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타시험을 기준으로 빈출을 꼽은 거예요. 간평사나 아니면 변호사 시험에 이미 이 판례가 여러 번 나와서 제가 빈출하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 말은 중개사에도 그 나온다는 거죠. 디귿 보실게요. 디귿. 아니요. 니은의 끝부분을 해야 돼. 니은의 끝부분. 니은의 끝부분이요. 니은. 그 중간까지 했죠? 셋째. 이제 그 이어서 그 끝에 보면 니은의 맨 끝에요. 니은의 맨 끝에 찾으셨나요? 굵은 글자 나오는 거? 이거예요. 설명을 좀 더 하면. 근저당권이 언제 생겼어요? 시효 완성 전에요? 완성 후에요? 근저당권 생겼죠? 그럼 얘가 뭐를요? 소유권을 등기를 하면 점유자가 소유권 등기하면 근저당권 털어내야 안고 와요? 안고 오죠? 그럼 얘는 뭐가 있는 땅을 먹은 거예요? 근저당권 있는 땅 먹은 거죠? 이 대출금이 5천이래. 대출금 얼마래요? 예. 저 대출 누가 받았죠? A가 받았죠? 근데 얘는요? 뭘 안고요? 근저당권 안고 가져온다는 거예요. 공짜로 가져와요. 근저당권 안고요. 안고 가져오죠? 얘가 이거 그냥 있으면 나중에 얘가 경매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막으려고 얘가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갚았지 대출금을. 누가? 얘가 B야 B. 죄송해요. B야 B. B가 점유자죠? 점유자가 이 대출금, 기업은행 대출금을 어떻게 한 거예요? 갚은 거예요. 왜? 털어내려고. 근저당권 안고 가져오니까 이걸 대출금 상환한 거죠? 근데 실제 대출은 누가 받은 거예요? A가 받은 거죠? 갚은 거는 B가 갚았죠? 그러니까 B가 뭐라고 A한테? 야, A 나와라. 그랬더니 A가 나왔죠?
A한테 B가 뭐라고 그랬어요? 돈 내놔. 왜? 네 빚, 네가 대출 받은 거 오늘 내가 상환했어, 오늘. 그죠? 그리고 얘가 얘한테 뭐 한 거예요? 네 빚을 누가 갚았으니까?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달라고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구상권이라고 그래요. 구상권 요구한 거죠? 그랬더니 법원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그 바로 위에 끝에서 세 번째 줄이에요. 위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변제액 상당에 5천이라고 쓰세요. 5천. 원소유자에게 구상권 행사나, 구상권 행사에 두 줄이요. 부당이득에 두 줄이요. 그 돈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런 거예요? 그 내용이 거기 중간에 있어 이제. 아, 이거 결국은 다 읽어야 되네. 바빠 죽겠는데. 이 경우부터 이 경우 찾으셨나요, 중간에? 이 경우 시효취득자로서는 원소유자의 적법한 권리 행사로 인한 현상 변경이나 제한 물권의 설정 등이 이루어진 현상 그대로, 근저당권이 있는 현상 그대로의 상태에서 소유권을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를 뭐 한 거? 변제한 거. 채무 변제의 빗줄이요. 기업은행이 대출을 해줬잖아요. 그걸 누가 갚았어요? 소유자가요, 점유자가? 점유자가 변제한 거는 시효취득자가 용인해야 할 그 토지상의 부담을 뭐해서? 제고해서. 뭐 하기 위해서? 완전한 소유권 확보, 두 줄이요. 완전한 소유권 확보를 하기 위하여 남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한 행위죠. 그래서 구상권 요구하면 안 된다고. 결론이 뭐예요? 돈 왜 갚은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도 구상권 행사 안 된다고. 됐죠? 예. 그 말은 뭐냐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보세요. 여기 보세요. 얘가 시효 완성 전이에요, 완성 후예요? 후죠? 이 땅 주인이 여기다가, 잘 보세요. 여기다가 뭘 했다고? 지금 근저당권 설정했죠? 아니면 얘가 여기다 어떻게 했어요? 토지를 도로를 만들었어. 뭐 하려고? 집 지려고. 도로 새로 만들었죠? 취득 시 완성 전이에요, 완성 후예요? 완성 후에 도로 만들었죠? 그럼 토지가 그대로요, 형질 변경됐어? 변경됐죠? 이때 얘가 취득 시 완성자가 등기를 하면 이 상태를 그대로 가져와요? 이거 원래대로 놓고 가져와요? 이 상태로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그대로 가져온다고, 그대로. 즉 시효 완성자는 시효 완성 후에, 완성 전에, 완성 후에 이 상태에 벌어진 거는 다 안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걸 털어내기 위해서 여기에 만약 이후에 가압류가 들어왔다, 또는 압류가 들어왔다.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이 상태를 안고 가져오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대로 이 상황을 토대로 가져오는 거니까. 그래서 디귿 보세요. 디귿. 시효 완성 후 부동산에 이번에 뭐가 들어왔어요? 압류 들어왔어. 왜 압류를 걸었어? 저 A가 세금을 안 내. A가 뭐를 안 내? 세금을 안 내. 그래서 국세청에서 뭐를 했어요? 여기다가 압류를 걸었지. 압류를. 언제요? 시효 완성 전에, 완성 후에. 포인트는 완성 후죠. 완성 후에 압류 들어왔죠. 그럼 잘 보세요. 이거 웃기는 거지. 점유자는 그러면 자기 앞으로 뭐라 해요? 소유권 가져오죠. 그때 압류 털고요, 가져와요? 털고 가져와, 인수해요? 인수해. 그럼 얘는 어떤 상태로 가져오는 거예요? 압류 있는 상태로. 근저당권 있는 상태로. 그죠? 언제 들어온 거? 완성 후에. 완성 후에는 그대로 가져와. 그대로 있는 채로. 그럼 얘가 압류된 거. 압류된 금액이 만약에 이게 3천만 원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돼, 얘가? 그냥 둬야 돼? 갚아야 돼? 갚아야죠. 그거는 남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구상권이 안 생긴다고. 그죠? 그리고 시효 완성자는 땅을 어떻게 먹어요? 돈 내고 먹어요? 공짜로 먹어? 시효 완성자는 돈 내고 먹어요? 공짜로 먹어? 공짜로 취득시로 가져오죠. 가져올 때 뭐가 있으면? 이런 제한이 있죠. 그 제한을 얘가 뭐 하려고 그래요? 그냥 두려고 그래요? 털어내려고 그래요? 말소하려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건 구상권 안 생겨. 됐어요? 암기가 아니야, 암기 아닙니다. 이제 그대로 가져온다, 그대로 가져오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갚고 뭐 어떤 처리를 한 거는 나의 이익을 위한 거다. 됐죠? 다 2차 취득시효 동그라미. 이거 다 보셨던 거니까 패스할게요.
자, 이제 쉬셨다가 동그라미 4번부터 진행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